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2,300 붕괴, 공포의 매도, 전문가들 더 떨어질 것. 자,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입니다.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는 10개월 반 만에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 2% 넘게 하락, 코스닥 3% 넘게 밀렸는데요. 지난해 9월 2,100선까지 내려갔을 당시가 기억될 정도로 패닉셀링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대표님,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 크게 많이 빠졌죠. 퍼센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5%를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승 종목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이 이제 월등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상승 종목의 1위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 종목이 한 9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섹터가 지금 하락을 어제 같은 경우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전자, 화학, 철강 같은 업종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좀 지수를 좀 더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8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4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 한 1조 3천억 넘는 금액을 순매도를 했고요. 10월 달 이후만 보더라도 2조 1,70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할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수급 측면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업종에 하락을 했고 비슷한 일반 전기전자, 금융, 반도체, 화학 같은 업종의 낙폭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 1월 31일 날 이후에 지금 다시 최저점을 기록을 할 만큼 좀 하락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었던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일 만큼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이제 10원 정도 상승해서 1,360원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투자 심리를 그만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증시가 하락했었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일 전전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여파가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실적들의 부진들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은 했지만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면서 지금 4.9%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5%대를 다시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채권에 대한 상대적으로 성장 기술주가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은 좋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 정세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되면서 이제 유가 상승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섹터들이다라고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가 특히 3분기에 실적들이 참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 부진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나 아니면 G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수요도 그만큼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광물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 나오긴 했었지만 나오면서 내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금리 지속이라는 부분이 향후에 전기차 수요를 좀 억제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게 시장에선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전전일 이제 발표가 됐었던 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돼서도 어저께 11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이제 리포터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디램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됐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램에 대한 재고 부분, 그다음 디램과 낸드 프레시에 대한 재고 부분이 여전히 실적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3나 DDR5와 같은 고부가가치성, 이제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크게 적자를 보이면서 관련된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어제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대한 변수와 특히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수가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증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증시가 급등하게 V형 반등은 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조정 장세가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한 전체 지수의 한 양대 지수 다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 내외의 그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올 초서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상당히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진,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괴리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망치였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도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하락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30년도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에 기반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30년도에는 뭐 현재와 같은 판매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이 중에서 3억 개 배터리가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앞으로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일부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나리오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량 자체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올해 초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는 주요된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재 시장 수요다라는 거고요. 2020년도에 S&E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예측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당시에 2차 전지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이제 컨센서스와 그다음에 그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자료는 2002년도에 그 에코프로 BM이 그 임시주총에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설명할 때 나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LFP 배터리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게 그 3억 개 배터리의 이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도에도 LFP 배터리는 시장 점유율이 10%가 못 미칠 것이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3억 개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최근에 LFP 배터리가 작년 정도 되면 2020년도까지는 그 데이터가 예측이 맞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작년만 해도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27% 정도를 차지했고요. 올해는 30% 중반에서 40% 가까이, 그러니까 30% 후반대의 LFP 배터리의 그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저 데이터의 분석은 일단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 자체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이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글로벌 전기차의 연평균 판매 성장률은 54.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8월까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41%로 증가 속도가 그만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차량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1,000만 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2030년도까지 전기차의 판매량은 한 500만 대 정도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EV 어댑션이라는 그런 이제 EV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전문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대가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30년도에는 한 470만 대, 그러니까 500만 대가 채 안 되는 차량이 판매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예측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그런 이제 광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 지금 화면에 리튬 가격이 나오는데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상승을 해서 2022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재고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에 반대로 전기차의 수요는 그거에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정적으로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의견은 이게 반등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튬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이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을 하면서 각국에서 리튬 강산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리튬을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가 나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이제 남미 지역과 그다음에 호주의 리튬 강산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이후에 2021년부터 지금 각국의 리튬 강산이 개발이 되면서 특히 북미 지역 그다음에 이란, 인도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리튬 강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리튬 강산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2025년도에서부터 2027년도서부터는 리튬이 본격적으로 산출이 될 걸로, 채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리튬에 대한 생산량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SNE 리서치에서 지난 이제 8월 달에 이제 발간된 이제 보고서인데요. 리튬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리튬에 대한 생산량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리튬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30년도까지도 리튬의 생산량보다는 수요량이 못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리튬의 과잉 생산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16만 5천 위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8년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1톤당 가격이 13만 위엔으로 지금보다도 한 30% 이상 하락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반등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평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미수금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신용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신용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식의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제 발간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의 주식 수준이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국내의 저점 수준이 그러니까 보통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점 수준에 근접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0.6배까지 떨어졌지만 0.8배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낮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건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런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이외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나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적 관련된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수출 데이터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기업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수출이 잘 되는 종목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일반기계, 금융주들이 실적이 최근에 이제 좋게 나오면서 조금 그나마 좀 잘 버텨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도에 뭐 HBM3나 아니면 DDR5와 같은 뭐 고부가 가치 그 고성능 D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한 현대자동차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 뭐 분기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3분기에 104만 5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고요. 특히 친환경 차량 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3분기 판매 대수가 16만 8,9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3% 증가할 만큼 좋은 그런 이제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매출 같은 경우 전년보다 8.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46%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특히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주로는 이제 기업은행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조선 관련된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반기에 LNG 운반선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감이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계속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반도체형 PCB,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이제 PCB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실적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